그런데.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후 1시에 뵙고 있습니다. 두 남자 쇼 진행하는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출장 네. 잘 다녀왔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뭐 서울의 근처에서 인근 근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인근 근교에서 네. 출장으로? 네, 출장으로. 예. 지난 주말에는 혹시 안 봤죠? 안 봤습니다. 네네. 봤으면 보면 큰일 나지. 엄청 뒷담화했어. 그럴 것 같아요. 뒷담화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야 돼. 네. 근데 나는 말렸어. 말렸어요? 사람이 없을 때 뒷담화하는 것은 네. 범죄다. 네. 그리고 이제 그간 무도한 사람이 하잖아. 네. 그랬더니 우리 또 강준혁 선생께서는 네. 스스로 승진됐다. 그거 알았어요? 대표로 스스로 아니요. 승진하시고. 강준혁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 짜증나. 나랑 스스로. 같은 급이 됐어. 같은 급으로. 다 명함을 갖고 오겠대. 네. 근데 그 강준혁 전문위원이 네. 마음 놓고 그냥 뒷담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냅뒀더니 그럼 걱정된다 그랬더니 주먹이 세다네. 그래서 말을 막 하더라고. 말을 막 하는군요. 그래서 난 끝까지 그러시면 안 된다. 네. 한번 들어보면 일단 될 네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말이에요. 네. 시장이 상당히 지금 애매한 구간으로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약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뭐 애매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다라는 데는 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지수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되게 애매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가총액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일단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쪽만 이제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종합주가 지수 차트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는 이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종목에 대한 쪽하고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이벤트 큰 빅 이슈가 발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추세를 강력하게 돌릴 만한 이슈가 있다라면은 분명 시장에 대한 쪽을 차트를 열어보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 뭐 시장에 대한 흐름이 별 다른 변화가 없다라면 그러니까 부침은 있을 수 있을 때 방향성은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이렇게 종합주가지수는 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다만 오늘은 어쨌든 간에 시장을 가로지르는 세 개의 이슈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슈 좀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일단 실적 발표가 마감에 따라서 그 반영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의 변동성이 오늘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완전 나도 그거 하나 맞았어. 네네. 또. 2분기 실적 대상. 발표. 예. X 됐어. 예,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삼성중공업의 삼성엔지니어링 흡수합병. 그거 요것도 특이해. 큰 이슈고요. 얘기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해외 개인 자산운용사 혹은 이런 것들을 이제 패밀리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요? 패밀리하우스. 나 근데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 아마 화폐전쟁 한참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아마 로스차일드 가문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로스차일드 가문이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패밀리하우스인데 이런 패밀리하우스의 방한 러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한 러쉬. 우리나라에? 예. 왜요? 근데 이제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가 한국 그 엔터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텐센트 같은 경우도 추가 투자를 물색하고 있다. 알리바바도 투자를 물색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이 엔터 업종과 이쪽과 관련돼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패밀리 하우스들의 방안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이제 음원이라든가 엔터주를 강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셉을 보게 되면 이거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시장의 어떤 큰 흐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체별로 한번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사고 있어요. 오늘까지 설명하면 닷새 연속인가요? 네. 닷새 연속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4일 연속인가 5일 연속했는데 오늘은 약간 연기금이 약간 방향성 틀었습니다. 연기금이 오히려 소폭이나마 물론 장중이라서 모르겠지만 소폭의 순매도로 사고 있고요. 후시는 오늘 변함없이 닷새 연속 순매도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코스닥에서는요, 오늘 외국인도 팔고 있고요, 연기금도 팔고 있고, 투신도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같이 파는 그런 시장입니다. 특징주 몇 가지 같이 한번 보죠. 예,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좀 더 특징주가 많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특징주에서는 뭐 당연히 코스닥 거래소에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이제 그 삼성중공업으로의 흡수합병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장 전에 이미 그 결의가 됐기 때문에
장 이제 시작 전에 이제 거래 정지로 이제 출발을 했다가 이제 그 거래가 풀려 있는데 지금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11%대까지 11%가 넘게 12% 가까이 지금 삼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병 비율에 대한 쪽이 나오지는 않았죠? 왜 나왔어? 1대 2.3. 1대 2.3. 2.3으로 한 주대 2.3. 네. 그래서 지금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뭐 관련된 이 토크는 지금 하실까요? 아니면 토크 배틀 시간 때 할까요? 조금 이따 얘기하는 예, 거니까. 조금 이따요. 종목별로 좀 보고 가는 게 그 다음에 나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그 주가에 대한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L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한인일 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뭐 포스코 엔텍, 삼기 오토모티브, 화신, 동양기전 모두 이제 그 중소형 그 지금 그 자동차 부품주 조정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중공업은 오르는데 요거는 이제 합병 비율 그대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벌어지게 되면 차익 거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이제 보정을 해주는 이런 흐름으로 또 연결이 될 거고 아마 빠져도 똑같이 빠지고 올라도 똑같이 오르는 그 합병 비율에 맞춰서 이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여전히 뭐 통신주 강세인데 시장을 뭐 부정적으로 봐서 통신주 강세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통신주 강세는 여전히 이제 배당에 대한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통신주가 좀 움직여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통신주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톡법이 이제 10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네. 전 그 단톡법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통신 회사들이 좀 클리어해진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체들도 이제 다 돈 들어가는 거 네네. 제조업체들이 뭐라 그래 그 지원금 주는 것도 다 들어가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재료로 통신주가 좋아진다에 대해서 약간은 갸우뚱하고 있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그것도 이제 호재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업계에서는요. 예전에 네. 단통법 얘기 나올 때부터요. 근데 그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뚜껑이 열려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앞서 이제 실적 중에서는 대상이 훅 빠지고 있어요. 대상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대상은 2분기가 실적 콘텐츠보다 25%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 CJ 제일제당, 대상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지바이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여튼 먹고 사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한번 설명 쭉 해드렸는데 그런 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의외예요. 물론 네. 오늘 대상 실적 발표 나서 오늘 목표가로 내린 것도 있는데요. 네, 올린 것도 있죠. 두 군데 또 올려놨어요. 네. 근데 보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은 3년 동안에 뭐 그 임금 인상분을 한 번에 이렇게 준 게 있나 봐요. 네. 그게 있고 전 모르겠는데 대상의 우리를 보면 CI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CI 교체 작업하는 네, 했나요? 근데 정확히 BI라고 뭐라고 표현하는데 B자인데 네. 그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한테 마케팅 비용 일시에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3분기에는 그거 갖고 오히려 의외인데 하여튼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목표 주가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날은 대부분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면 목표가 하향하는 건데 목표가를 또 올린 애들이 한 두 군데 있으니까 그것도 오히려 좀 특이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한세시업 이런 것들이 또 다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어요. 영업무역 오늘 쉬고 있거든요. 네. 또 한세시업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는 게 있어 보이고요. 저거 뭐야 음원 있잖아요. 음원. 네네. 음원이나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여하튼 계속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KT 뮤직이라든가 로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여전히 갑니다. 그리고 100%짜리 있잖아요. 네. 100%짜리도 오늘 가고 있는데 100%짜리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엔터 업종들. YG라든가 네. SM인데 SM은 최근에 보면 하루 이틀 빼놓고 다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SM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러니까 엑소 K, 엑소 L, 엑소 M과 엑소 K 중간에 있는 엑소의 그 페이지, 엑소 L인데요. 팬클럽인데 이 엑소 L이 지금 260만 명, 300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 중국 그 가입자 수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 유료화로 전환될 경우 이게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유료화 전환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료화가 되게 되면 수익 개선에 대한 쪽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방한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알아보니 지금 보게 되면은 해외에서도 지금 알리바바에서도 지금 100% 기업 중에 하나도 알리바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얘기는 나왔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업종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알리바바 이외에도 지금 이제 해외
아까 말씀드린 패밀리 하우스들, 뭐 로스차일드라고 대표되는 이런 그것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자세히 그 얘기해줘. 기업들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나왔네. 한국 기업들에 대한 피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엔터, 음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카지노 쪽, 화장품 쪽이 좀 가장 핫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흐름에서 이제 엔터, 음원으로 지금 흐름이 조금 넘어가는. HD로 갔어.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ACT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가 안 좋았죠.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가를 해야지 맞는데 작년 상반기의 실적보다 오히려 올해 상반기가 안 좋았어요. 당기순이익도 감소됐어요.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그거 봐서는 ACT가 이제 대표적으로 기대감, 삼성 LNS, ACT가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주식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삼성 NS는 100% 아니야? 삼성 LNS는 100%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00%인가요? 100% 아니네. 100% 아닙니다. 올라오면 아니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상해서 100% 체계가 조금. 근데 삼성 LNS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치를 미리 선반영하더라도 지금 뭐 2배 이상 비싸거든요. 아모레보다. 근데 아모레 이제 200만 원 갖고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모레 200만 원 비싸지 사람아. 네, 200만 원으로만 보면 비싸긴 한데 아모레보다도 삼성 LNS가 더 비싸죠. 그래서 뭐 여전히 조정이 나오더라도 말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실적 대비해서 진짜. 네. 같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의 이 중국 관련 소비주라는 것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서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장품에서 엔터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음원 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라홀딩스가 하한가에 들어와서 이제 실적의 부진에 대한 것들인데 그때부터 그 걱정들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의 매도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코라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또 공매도가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된다. 많이 해결이 안 됐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말씀드린 엔터 주식 중에서는 이제 100%라서 말 못하는 주식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잘 판단하셔갖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메이저들이랑 뭐 같이 엮여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잘 좀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보면 그 LG 그룹이 말이에요. 아침에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은 LG 디스플레이가 또 약해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시초가에서 괜찮았는데 오늘 또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재미나는 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증권사에서 주간 추천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딱 눈에 띄는 것은 LG 그룹이 그냥 많이 갑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하게 복수로 추천한 회사예요. 그 주식이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거 아이폰 6라든가 아이패드에 기대감이겠고요. 웨어러블 기기인데요. 어찌됐건 그런 재료가 계속 있고요. 또 다른 거가 LG IT 주식에 오늘 4회사 정도가 추천에 들어왔어요. 대형사 중에서는요. LG 디스플레이가 2군데, LG 노텍이 1군데, LG전자가 1군데, 그리고 삼성 SDI가 1군데. 그래서 한 4군데, 4개 회사밖에 오늘 복수로 추천되는 데가 없다고 그래야 돼요. 복수로 추천된 거 하나인데요. 오늘 보면 여하튼 삼성 SDI도 오늘 1.9%고요. LG화학이 강보합 이상 가고 있는데 저는 이승환 대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연통이라고 있습니다. 발음은 제가 또 연통인지 발음은 정확히 몰아가는데 이런 날 정말 강준혁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거 아세요? 강준혁 대표가 중문과 나온 거? 중문과를 나왔죠. 이 친구가 또 중국말을 잘해요. 네, 중국말을 합니다. 근데 여튼 이게 왜 갑자기 나왔냐면요. 테슬라가 오늘 사상체육관 간 거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또 테슬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테슬라 한번 차트 보자. 네, 잠시만요. 예. 테슬라가 이제 사상체육관 왔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보면은요. 차이나 유니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에는 3대 이동통신이 있는데요. 제일 큰 거 이제 차이나 모바일이죠. 중국 이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지 뭐 또 있는데 차이나 모바일, 뭐 차이나 텔레콤 뭐 있는데 하여튼 영어로 하면 차이나 유니콤이고요. 중국말 하면 한자로 쓰면 연통인데 그 차이나 유니콤이랑 얘네가 같이 해갖고요. 얘네가 저걸 들어갑니다. 저거 뭐야 충전 시설. 예, 충전 설비를 이제 전국에 까겠다, 전국은 아니겠죠. 일찍은 까겠다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까먹었는데, 그런 회사가 있던데, 혹시 자기 알아요? 우리 충전 설비 관련주. 충전 설비 관련주요? 이마트? 아니, 근데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거 100%인지 모르겠는데요. 100%는 아닌데,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코디에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 관련주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100%는 아닌데, 저는 이제 들었어요. 우리 출연자한테 들었는데,
충전 관련주, 네. 그 충전 설비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튼 저는 하여튼 이거보다는 본질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만약 이게 되면 이제 큰 이제 그 기본적으로 SK나 GS 이런 거 갖고 있는 거나 그 큰 대형 쇼핑몰이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할 거거든요. 주요 네. 그런 설비를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도 아마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 SDI나 LG화학이 된다, 장기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그럼 회사 측에서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하죠. 섣불리 기대감을 얘기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삼성 SDI에서 얘기한 거가 올해 하반기부터 숫자가 좀 보인다 그랬어요. 숫자. 작년에는 연간 뭐 200억인가 몇백억인데요. 올해는 하반기 1000억이 넘고 뭐 제가 그렇게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 좀 많이 늘어나고요. 흑자전환은 2016년이에요. 네. 2016년이고요. 일진이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늘 올라가는 거는 그 테슬라가 계속 이제 많이 깔고 있다. 그래서 네. 전기차 그런 관련주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된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이따 그 잠시 후에 얘기해 주겠다 했지만 파트론이 오늘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파트론은 실적이 안 좋게 났어요. 역시요. 네. 안 좋게 났는데 문제는 얘네가 자사주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자사주 규모는 좀 작죠. 자사주 규모가 좀 작고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뭐 어쨌든 자사주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이거보다는 더 나빠지지는 어렵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납품사에서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칩니다.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심지어 이제 파트론에게도 지금 다음 달 물량에 대한 쪽이 얼마 된다라는 이런 생산 캐파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좋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도 뭐 지금 6조 대 언더로 지금 보는 곳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자기 없었던 날 막 날렸었어요. 왜요? 그 뭐 실적 얘기 나오면서요. 그 얘기는 뭐 그 전날도 나왔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없으면 더 뭔가 불안해. 네. 사람들이. 6조 언더로. 출장도 가지 마, 자기. 네, 6조 언더로 나왔는데 그 6조 언더에 대한 쪽이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언급이 있어서 파트론도 아무래도 지금 위치에 대한 쪽을 회사 측에서는 더 이상 나빠지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모습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하지 마요. 질문 안 되나요?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게임주들 컴투스하고 이제 게임빌이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컴투스하고 이제 게임빌에 대한 쪽은 이제 워낙 실적을 발표하고 보니 또 이만한 게 또 없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나왔다고는 올라오고는 있으나. 컴투스? 네, 컴투스가. 왜냐면은 컴투스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그 이상 이제 최고의 지금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 기간에서 가장 그 핫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건 컴투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어쨌든 숫자 찍히는 거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 찍히지는 않고 있지만 NHN 엔터 오늘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NHN 엔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온라인 주격도로 얘기하시네. NHN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NHN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NHN 엔터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또 하나가 지금 오늘 그 청담 러닝하고 크레듀 크레듀 같은 경우는 올라올 수 있죠. 크레듀는 SDS 상장 관련돼서 네. 빨리 들어온다. 라는 얘기인데 크레딧만 오르면 모르겠는데 청담 러닝도 오늘 지금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요? 오늘 뭐 이슈가 있나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잠시만요. 반면에 또 웅진 싱크빅은 또 10%가 빠져요. 네. 웅진 싱크빅은 10% 빠지니까 시장이 되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 웅진 싱크빅은 10% 빠지고 크레디오도 오르고 근데 지금 청담 러닝 오르는데 막 이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이 정말 어렵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네페스 같은 경우 10% 빠지고 막 덕산하이 메탈은 또 분사이기 때문에 10% 빠지거든요. 그 인적 분할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빠지는데 한미반도체는 또 오늘 뭐 한미반도체가 뭐 실적 좋으니까 또 오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당히 극단적인 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동성도 월 초반이면 좀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이번 주가 그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쪽이 크게 늘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담 러닝은 제가 할 말은 많은데 별로 잘 모르겠네. 왜 할 말이 많으시잖아요. 자제분들이 청담 러닝을 많이 엄청 애용하셔서. 갖다 바쳤죠. 효과 있었습니까? 효과 있었는데 그 집은? 효과 있는 집이죠.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없는데요. 네. 그게 이게 도대체 이게 모르죠. 전 모르겠어요. 요즘 개념 네. 패션이기 때문에 하고는 저희 때 저희가 애들 어렸을 때는 청담 그 어학원이 상당히 히트였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나 이제 고학년인데 네. 중학교만 가더라도 그 수능이랑 전혀 상관없는 걸 가르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죠. 요즘 또 바뀌었는지. 그래갖고 아직 이성은 대표는 아직 어려서 모를 텐데요. 네. 지금은 보낼만하죠. 쑥쑥 커갑니다. 쑥쑥 커가. 보낼만한데 지금 너무 어려서 안 되죠. 근데 네. 아주 저학년용 코스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청담러닝은 요즘 더 학원에 이런 거는 하여튼 이런 학원 관련주는 있잖아요. 저희가 모르고 본인들이 아세요. 예, 이거 특히 학부형들이 알고요. 요즘 네. 뭐 청담러닝이 갑자기 뭔가 있어서 막 뜬다 있잖아요. 네. 그때 사면 되는 거죠, 뭐. 예, 아니 나는 그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게 생각나. 어느 거요? 그 가면은 선생님들이 얘가 그렇게 뭘 잘한다고 뭐 어디 학원을 보내면 아유 뭐 이렇게 좀만 하면 국가대표 될 것 같다고. 아 그거 수영 잘한다고 그래갖고 나는 수영을 직접 가봤어. 하는 걸 바로 갔어. 그랬더니 어퍼만 하고 있지만 뭘 잘해 잘하기는. 그거는 나중에 네.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오늘은 아직 나중에 재밌을 때 기회 내면 낼 네.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교육 사업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학부형들한테 멘트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가르쳐. 멘트하는 거. 멘트하는 법이 그러니까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제가 가끔 중국어 교육하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주식이 있어요. 네. 대교라고 써요. 대교. 네네. 근데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올랐다 훅 빠졌어요, 요새요. 네. 요새 좀 다시 올라갈까 하는, 요즘, 제가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보긴 예. 봤어요. 대교란 걸. 근데 전 대교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차이용 중국어가 있어요. 차이용이 있고, 차이용 칼리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될 거라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차이용 중국어에서 중국 사람이 와서 집에 저희가 애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남자를 가르치러 왔거든요. 네. 근데 진짜 중국 사람이 왔어. 네. 딱 40분 가르쳤는데 하는 얘기가 한국말 잘 하지도 못하는 여자가 얘 중국말 다 안 돼 이제 다 통한대 자기랑 다 통한다. 그게 다 배워 그렇게 가르친 거죠 선생님들을요. 네. 하여튼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제일기획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KDB 대우증권인데요. 제일기획에 대해서 오늘 의견이 나왔다는 걸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32,000원입니다. 제일기획이요. 32,000원이고요. 기존에서도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는데요. 50%가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제일기획은 아마 올해 연초가 최고점이었을 겁니다. 1월 말 정도가 최고점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했던 논리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하다가 1월 정도 지나고 2월 달에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 기억이 있는데 네. 제일기획의 그때 논리는 이거였어요. 올해는 경기가 좋아진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었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 이벤트로 러시아 소치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 게임인데요. 월드컵까지 다 끝났죠? 이번에 아시안 게임인데 북부 아프리카에 밀렸지. 그러니까 밀렸죠.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요. 유럽 경기 회복이 들어갑니다. 근데 유럽 경기 회복은 왜냐하면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 상장사 대형 상장사 중에서요. 매출이 유럽 비중이 20% 넘는 거가 달랑 3개 있습니다. 네. 딱 3개밖에 없어요. 현대차. 삼성전자, 네.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차. 기아차. 네, 그리고 제일기획이에요. 근데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죠, 지금은. 네,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다시 오히려 계속 양쪽 하나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건 이제 어그러졌는데 지금 이걸 제일기획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경기가 좀 나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 대전이다. 예, 근데, 이거 맞을지 모르겠어요. 스마트 기기 대전인데, 삼성전자가 9조 벌대랑 6조 벌대랑 광고를 어느 데 많이 쓸지. 예? 그쵸. 예, 그게 예.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제일기획도 롯데그룹과 항상 같이 나오는 거가, 제일기획이 특이하게 요번에 배당 압력 얘기할 때, 제일기획도 많은 증권사가 제일기획이랍니다.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으로. 네. 자, 근데 그건 제가, 팩트는 기억나는데,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일기획 그 정도가 일단 이슈거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증권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 올랐던 주식, 오히려 떨어졌던 주식인데,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주식이 제일기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물산이 대주주고, 국민연금이 10%를 갖고 있고요. 지금 한번 지배구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물산이 지금 18.36%, 자사주가 16%예요. 자사주 비율 중에 상당히 높고요. 꽤 많네요. 국민연금이 10%입니다. 10.2%. 그다음에 매튜 인터네이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사모펀드인가 봐요. 6.8%, 6.08%, 한투에서 5%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서는 뭐 삼성물산이 대주주기 때문에 뭐 배당 비중에 대한 쪽이 늘어난다라는데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것도 제일기획도
또 지금 액면 분할을 했죠. 25대 1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액면가가 200원입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에 대한 쪽이 시가총액이 지금 2조 7천억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성 대표 준비한 건? 네, 파트론을 한번 볼 텐데요. 파트론? 예, 왕년의 파트론인데? 예, 왕년의 왕년의 파트론인데, 파트론. 먹을 거는 있어 보입니다. 먹을 거? 먹을 거는 있어 보이는데, 네. 파트론으로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라면은, 이 가뭄, 그러니까 아프리카 초원에서 말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막 그 동물들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고픈 사자가 그런 마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그 쪽이 아닌가, 업종으로 놓고 본다면. 근데 굳이 이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업계 쪽으로 굳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배고픈 사자가 마른 동물을 어떤 동물을 잡아먹어야 된다라면, 이런 파트론 같은 동물 정도가 먹을 게 있어 보이는 그런 동물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자사주 매수를 했다라는 거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보고 있다. 바닥권에 대한 쪽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파트론을 한번 볼 텐데, 파트론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둔화 이유, 아마 토크배틀 시간 때도 다시 한번 짚어주겠지만, 그 중국의 LTE 전환 가속에 따른 피해주입니다. 얘가 3G 스마트폰 재고 소진 안 팔렸다는 얘기죠. 기존에 납품했던 그 폰들이 다 안 팔렸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예. 그 확인 들어갈게요. LTE 많이 들어가면 피해주다? 피해주죠. 아니, 근데 그동안의 피해였는데, 이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이제는 아니란 얘기고. X인데? 그 다음에 신규 고객사, 신규 제품 판매 부진에 따른 물량 감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가 어디예요? 삼성전자죠. 그죠? 신규 제품 판매 부진, 갤럭시 S5가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조심하게 쓰고 있네, 이 친구들이. 네, 아주 조심한 거죠. 샘숭이니까. 네. 여기 지금 이 보고서가 어디 거냐면, 보고서가 지금 보면 신영증권 보고서입니다. 신영 맞죠? 신영, 맞아요. 신영증권 보고서입니다. 상당히 신영은 그렇게 없는데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반기 고객사 재고 조정,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알파하고 뭐 나오려면 이제부터 공장 미리 좀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3분기부터 예상치보다는 낮지만 실적 개선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2천억 매출 예상했는데 그거는 어렵겠으나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개선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향 매출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게 특징적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목표 주가 12,000원. 지금 보기에는 PER 9.2배 정도를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가 12,000원이니까 지금 주가 수준이 얼마인가요? 파트론이 9,700원. 예, 9,700원이죠. 그러니까 25%? 지금 뭐 시장에서 예. 지금 위치라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아주 커 보이는 그런 자사주 매입 규모도 아직까지는 작다고 뭐 예. 그런 쪽이다. 그래서 뜯어 먹을 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그나마 파트론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은 이 옥석가리가 쉽지가 않다. 아주 제한된 쪽으로만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겠구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뉴스 읽어주는 여자 코너입니다. 코너인데요. 이분 나올 때마다 네. 우리 채널키 고객 시청자분들이 훅 늘어나. 맞습니다. 오늘도 좀 훅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네네. 오늘 한 50분 늘어났어. 지금 네.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떻게 다 소문내고 다녀요? SNS 이런 데로 날려요? 트위터로? 아니요. 빨리 들어오라고? 저 트위터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럼 어떻게 알고 오는 거예요? 워낙 두 남자 쇼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진 거 아닐까요? 오늘 옷 자기 옷이죠? 제어 플러스 협찬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위아래가 어디가 협찬입니까? 위가 협찬입니다. 위가 협찬입니까? 그래요? 네. 저는 하도 이제 이 방송에서 네. 그 여성 앵커들을 하니까 네. 자기 옷 나오는 거는 제가 딱 맞춰요. 근데 그게 자기 옷이 몸에 딱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옷빈으로 다 역시. 찔러주잖아, 옷빈으로. 아니, 그 옷빈이, 왜냐면, 네. 여기 옷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66 사이즈를 갖고 와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있고래도 커요. 근데 왜 그렇게 갖고 오냐니까, 그래야지 다 입는 거야. 다 입어야 되니까. 근데 너무 66 사이즈니까, 아무리 잘 주지더라도, 이거 자기 옷이 아닌 게 티가 났죠.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일단 저를 또 띄워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저한테 기분 질문 안 좋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알죠? 네.
반사반사 다 반사하시면 제가 어디다 지문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기분 좋게 뉴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포털에서 유저분들이 많이 본 뉴스 탑5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9월 증시 오늘의 첫 거래일인 만큼 9월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뛸 듯 하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도돌이표 증시가 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달 증시 전망을 놓고 증권사 투자전략 담당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잠시 후에 이 뉴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9월에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은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보호 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며 유통 주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번 달에는 9월 12일 두산중공업이 이 전매 제한으로 모집했던 30만 주의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21일에는 범양건영이, 30일에는 대성산업이 보호 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립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일진공, 파버나인, 그리고 레드로버, SAT, 국제 DY 9개사의 보호 예수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만큼 이들 종목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제의 뉴스죠. 삼성그룹주 소식인데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오늘 합병을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물산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이 2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오늘 음식료 업종이 돈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상반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상은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이던 지난달 29일 2분기 실적을 내놨죠. 별도 기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3,935억 원을, 영업이익은 254억 원으로 15% 줄었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그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음식료 업종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타왔다는 점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 종목들인데요. 2분기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 3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그래도 이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요. 현대증권, 그리고 TK케미칼, 리움쿠첸, 현대해상, 인터파크 INT, 그리고 파라다이스, GS건설, 모두투어 이렇게 종목들을 내놨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자세히 볼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역시 9월달 증시와 관련된 소식이죠. 9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증시가 도약이냐 박스권 복귀냐 방향을 가를 변수가 중국과 환율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줄다리기 속에서 박스권을 뚫는 도약을 점치는 시각은 저금리와 해외 증시 동반 상승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7월 증시 상승세에 강한 동력이 됐었던 정책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박스권 복귀를 점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PER이 10배에 육박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지 않다라는 주장인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유통과 통신, 유틸리티, 보험주 등 방어주를 중심으로 투자 종목을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9월달 증시 향방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가 환율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반기 증시 대표 주자들의 실적 부진도 환율 영향이 컸었죠. 3분기 기업 실적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물 경기 둔화 우려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가 뒤섞여 있는 중국도 변수로 꼽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9월달 증시 우리 또 두 분의 앵커님께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죠. 과연 박스권을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느냐에 좀 관점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의 앵커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예상은 어떻게 봐요? 9월 시장. 얘기하시죠. 언제 돌파하느냐. 돌파 쪽으로 봅니다. 당연히 돌파 쪽으로 보시잖아요. 저는 주시장이 한마디로 너무 싸다는 생각 갖고 있죠. 다만 이제 변수는 저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추석 때 우리 3일 네. 수요일까지 놀잖아요. 네네. 대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노니까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슈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중국 관련 주식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꺾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어저께 보니까 그 JTBC도 그렇고요. KBS도 보니까 중국 사람이 엄청나게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쇼핑객 인터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너무나 다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지겹죠.
뉴스가 아닌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면 약간 재료주들이 같이 좀 모멘텀 주식 같이 약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건 변수가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쉴 때 어떤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쭉 뽑아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있는데 모르죠.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2,100 넘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저는요. 지금 재밌는 거는 중국 그 명동 그 롯데백화점 매출의 이제 15%가 지금 중국인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잠실점도 5%, 부산점도 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갤러리아 같은 경우 상장은 안 돼 있죠. 하지만 이제 갤러리아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된 매출, 은연카드 매출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쪽이 바로 갤러리아 백화점이거든요. 제가 말씀, 네, 은연카드 매출 뭐 이런 쪽이 이제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봐서는 이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쪽이 그동안에 이제 면세점 쪽에 한정이 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의류 쪽으로도 확산이 돼요. 의류 그렇죠.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의류 쪽으로 확산이 된다라면 당연히 유통주인 이 백화점 쪽에 대한 쪽들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여전히 뭐 지수 돌파는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면서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오늘은 변동성이 크지만 결국에는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수가 먼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되 종목들은 뜨거운 그런 장세가 당분간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두 분의 앵커님, 이양유 앵커님은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2100선 돌파 관점이었고요. 이승원 앵커님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내수주, 유통주, 업종을 잘 공략을 하자라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 가운데 가장 뜨거운 종목이 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물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그룹이 1일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해양 플랜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석유화학 플랜트에 특화된 삼성 엔지니어링을 합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양사의 합병 시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더불어 당초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던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또 거친 셈이라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삼성물산이 올해부터 급성장 국면에 진입한 반면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2016년부터 완전한 이익 정상화가 예상돼 양사 간의 합병이 위험 요인으로 그동안 인식이 되었다는 이유였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두 회사 모두 이익이 개선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점에서 빠른 이익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 역량이 삼성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시장을 들썩이게 했었던 종목군들인 만큼 이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이번 것은 이승원 대표부터. 네. 그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요? 황금의 제국. 고수가 나온 드라마죠.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 이효원이랑 같이 나온. 이효원이랑 같이 나왔던 이효원 씨랑 같이 나왔던 드라마인데. 이효원 빨리 시집 엄청 빨리 갔던 친구. 네.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진 않아요.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드라마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촬영을 세트에서만 촬영을 했어요. 잠시만요. 해외 이효원 씨랑 인상이 비슷하네. 아, 그래요? 많이 비슷해요. 비슷하네. 네. 좋네요. 그 세트 촬영이 대부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발로만 떼온 드라마거든요. 근데 긴장감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입으로만 주고받는 거죠. 주식을 주고받고 하면서 회사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대부분 합병을 시킬 거다.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을 삼성물산이 계속해서 취득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삼성물산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지금 삼성물산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연스럽게 합병되지 않겠니? 아니면은 그냥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서 20%까지 가지 않겠니? 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뜬금없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중공업에 넘어갔다라는 거는 지금 자기 화면이 안 보여주고 있어? 화면을 안 보여주고 있나요? 다른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승원 대표 화면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승원 대표 화면. 다른 화면을 잡아주세요. 오케이, 바리. 삼성물산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중간 지주회사가 될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쪽을 지금 그동안에 취득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으로 뜬금없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 위에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했다라는 거는 위에서 뭔가 주고받기가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삼성 SDS에 대한 쪽을 두고도 말이 많았어요. 삼성 SDS 처음에 나왔을 때 연내 상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국거래소에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1월 달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죠. 에버랜드도 지금 상장을 빠르게 한다고 하죠. 12월 얘기하잖아요. 예, 에버랜드는 심지어 12월 달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큰 건은 연달아 거의 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제 흥행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하지 네. 않는데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연내 이렇게 현금 캐시를 빨리 만들고 정리를 해 나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지배구조 개편, 말 좋게 얘기하면 지배구조 개편이고, 좋게 얘기하면 갈라먹기가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들이라는 기업들, 특히 이제 중간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호텔신라, 삼성물산, 뭐 SDI라든가, 뭐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SDS가 이제 상장이 되게 된다라면 이런 기업들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실적 이외의 것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뭐 물산은 자체 모멘텀보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좀 네. 심하게 얘기하면요. 네. 이승원 대표가 출장 갔다 와서 지금 뭔가 좀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근거를 갖고 쫙 얘기했는데 네.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주식들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SDI, 물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지주회사, 뭐 호텔신라, 뭐 물론 이제 모멘텀도 있지만 자체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도 설명으로 되지만 그 외의 요인들도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네. 일단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뭐가 좋아지냐 이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다 네. 없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삼성 그거 맞죠? 아까 네네. 이승원 대표 얘기한 거 삼성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은 이제 합병비율이 딱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 다 맞춰서 나온 가격인데 이거 하나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9월 며칠인가 언제까지 사두면 이게 그것도 저는 정확한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콜센터에 물어보면 정확히 알거든요. 네. 언제까지 산 사람이 이제 매수청권이 행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청권 가격은 딱 나옵니다. 지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냐면요. 얼마 제가 적어놨는데 적어 나온 가격이 갖고 있어요 혹시? 나왔는데 이게 찾아보면 딱 나옵니다. 매수 청구권 가격이 네. 삼성물산 얼마, 삼성 엔지니어링 얼마 딱 나오거든요. 나오네. 네. 삼성중공업은요 27,003원. 네. 27,004원. 27,000원. 네, 27,000원이고요. 우선주가 23,8354. 네. 이거 공시장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통주 65,439. 그러니까 이게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네. 언제 이전까지 산 사람은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떨어지더라도 이거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네. 이게 그런 게 있다는 거 같은데 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이 합쳤는데 이게 뭐 지금 두 개 다 약간 재미가 없잖아요. 사업 자체가요. 그쵸. 그래서 예. 사업의 자체가 재미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붙였다고 해서 비용은 좀 줄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인사부가 두 개씩 필요 없잖아요. 그쵸. 어제 장기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총무부 이런 애들. 총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주면 세이빙이 되겠는데 이게 주가가 7%까지 올라갈 거냐 하는 데서 약간 전 기본적으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물산은 뭐냐? 그래서 오늘 물산이 엄청 좋다고들 한투에서 얘기했는데요. 네. 네. 말은 돼요. 네. 왜냐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이제 경쟁이 그 내부적인 경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등등 나오는데 그게 뭐 엄청 좋아진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그래서 듣고 보면 저 레포트는 요약표는 다 봤어요. 네. 말은 되는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네.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딱 오늘 이 발표 보면서 딱 하나 느낀 건 딱 하나예요. 뭐야? 딱 하나요. 이게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서 이거는 저는 삼성그룹 주식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로써 제가 봤을 때는 교통 정리가 끝난 겁니까? 경영권에 대해서 확실한 게 보여줬다. 왜냐면 지금 큰 어르신이 지금 아직도 안 좋으시잖아요. 네. 이거 오늘 하는 거는, 왜냐면 이게 보면 이제 큰 굵직굵직한 거는요, 이건희 회장이 입원하기 전에 나왔던 겁니다, 사실. 네. 찾아보면요. 큰 거는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에 나왔던 거예요. 보시면요. 네네. 삼성 SDS, 그리고 에버랜드 상장 그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건 자잘한 것들인데, 이건 큰 건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경영권이 끝났다. 네, 일단은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좀 클리어해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목으로는 아닌데 삼성그룹 이제 뭐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이건 논리적이진 않죠.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제가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라는 게 그런 빅딜이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거를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여기서 뜬금없이 하나 생각나는 게 그 현대아이스코 신성재 대표가 사임을 했어요. 그분 벌써 사임이 오래됐죠. 아니 사임은 안 하고 사임을 발표를 했어요. 이번 발표한다라고 이제 발표한다라고 나와서 괜찮던데 사임 발표한 거? 아니 사임 발표 소식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나도 들었었는데 뉴스. 이혼한 거가 나왔었고 사임이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현대아이스코 이런 것도 뭐 하이스코랑 제철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표현도 하이스코는 오히려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 분리가 되고 합병되면서 어찌됐건 저희 의도랑 상관없이 주가 올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요, 급등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이해가 안 돼요. 올라갔어요. 저도 아직도요. 이렇게 올랐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완전히 소가 뒷걸음질 줄 잤다가 뭐 생쥐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딱 그런 꼴이 돼갖고 할 말이 없죠, 전혀. 예, 또. 네, 이번에 일정 볼까요? 네, 일정 좀 봐주세요. 네, 9월의 첫째 주인데요. 오늘의 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나라의 수출입 지수, 무역 수지는 발표가 됐죠. 무역 수지 34억 달러로 3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제조업 지표의 날이죠. 중국과 유로존에서 제조업 지표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중국은 오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HSBC PMI 그리고 제조업 관방 PMI 모두 전달에 비해서는 예상치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8월 PMI 제조업 지수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이 오늘 밤부터 또 휴장이죠.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 57.1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높은 56.8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CPI, 유로존 PPI, 그리고 미국 7월의 건설 지출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서비스업 지표 발표의 날이죠. 중국에서는 8월에 PMI 비제조업 지수, 유로존도 PMI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 예정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7월에 제조업 수주, 8월에 자동차 판매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GDP 그리고 유로존의 ECB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미국은 무역 수지, ISM 제조업 지수, 취업자 수 변동,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대거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8월에 비농업 부분 그리고 민간 부분의 고용자 수 변동, 실업률까지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장혜라 앵커와 함께한 뉴스 읽어주는 여자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오늘 아까 이제 삼성중공업 뒤에 하려는 벌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잖아요. 네. 오늘 보면, 앞서 테슬라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네네. 이 부분은 이성훈 대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애플 컴퓨터가 또 사상 최고가 같거든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애플 컴퓨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한 뉴스가 하나는 저거였죠. 아멕스하고 제휴를 했다. 결제 시장에 진출했다. 갤럭시 노트 4를 말씀을 드릴 때 지문인식 관련된 모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루머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애플도 지금 이제 결제 시장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6에 이미 지금 전자결제 기능에 대한 쪽을 탑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자결제 기능을 탑재하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하고 제휴를 했다. 기술적인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해서 지금 기술을 제시했는데 이 터치 아이디에 대한 쪽을 갖고 그냥 지문 인식으로 결제를 하는 이제 그런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겠고요.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을 다 봤는데요. 네. 아직 100% 확인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애플이라는 데가 워낙 그래요. 네. 발표하기 전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네네. 심지어 발표하고 나서도 누가 거기 참여했는지 얘기를 안 하고요. 네네. 아멕스는 알려줬을 뿐이고요. 네. 아멕스를 비롯해서 다른 카드 비자도 지금 들어갔을 얘기하고 거라는 있죠. 얘기하고 예. 있는데요. 하여튼 터치해 갖고 있죠. 모르죠. 터치해서 결제시키는 그런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이번에 아이폰에 장착한다는 건데요.
얘네가 보면 거래가 뭐 독일에 무슨 칩 그 관련된 회사가 있는 모양이야. 네네. 그 걔네의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독일 쪽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크로셜텍이 작년에 이제 급등을, 재작년이나 작년에 하여튼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쪽하고 뭐예요? 그 결제 모듈에 대한 쪽을 개발을 했었다, 애플하고. 라는 얘기인데, 크로셜텍 같은 경우도 이제 원 기술은 사실은 이제 그 독일하고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그 지문 인식 모듈이죠. 그걸 가져다가 이제 하는 건데 아마 최근에는 크로셜텍도 이제 나름대로 지금 자체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그때가 언제예요? 한 2002년도죠.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거의 그 결제 모듈에 대한 특허가 지문 인식에 대한 특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문 인식 특허에 대한 쪽을 갖고 진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그 크로셜텍 말고도 그 미국에서 어센텍을 인수를 했었죠, 애플이. 그때 이쪽을 하기 위해서 어센텍을 인수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독일 업체도 이제 끌어들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노트4도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이게 이제 노트4에서도 지문인식 결제 모듈에 대한 쪽이 들어간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도 결제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아직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놓고 봐서는 이것이 그냥 넘어갈 내용에 대한 쪽은 아니겠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예. 돈이 되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전에 보면 NFC로 들어가고 뭐 한가 하는데 하여튼 뭐 지문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얘긴데 지금 딱 근데 아무도 확인해 준 적이 없는데 9월 9일날 이것이 선보일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 선보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관련돼서 보려면은 크로셜텍이 있기는 한데 크로셜텍이 삼성에 공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뭐 KH 바텍처럼 그동안에 뭐 납품한 전력이 있으면은 그래도 크로셜텍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크로셜텍은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업체 정도? 그 정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전자결제 시장. 어쨌든 간에 레드오션화 돼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겠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좀 볼 수 있는 거. 국내 업종이 레드오션화 되는 상황에서 해외 쪽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한국 사이버 결제. 이쪽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오늘 아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쪽에 좀 집중하는 거는 사이버 결제가 이제 베트남 쪽의 시장에 진출해서 지금 그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제 업종에 대한 쪽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만큼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기관에서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참 이게 그 이해가 이게 저희가 써보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한번 이게 다 이렇게 시스템이 다 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결제 시장이 많이 바뀌겠죠. 이게 카카오톡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제 그 결제 간편 결제를 많이 쓰는데 간편 결제를 쓰게 되면 비밀번호를 어쨌든 간에 넣어야 되거든요. 한 번은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필요 없이 그냥 지문 인식으로 이렇게 싹 해버린다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지문 인식이 될지 뭐가 될지 여하튼요. 하여튼 뭐 많은 시스템이 바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보죠. 우리가 그 LT가 말이야. 중국 LT가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이성 대표 기억날게요. 작년 11월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그 차이나 차이나 모바일에서 시작하고 나서 금년 1분기에 보통 한 3달 전에 뉴스도 그렇게 떴어요. 이거 생각보다 LT 느리다 했었잖아요. 느리다. 이거 3개월 만에 세상에 또 뒤바뀐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중국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달, 8월달 초죠. 8월달. 한두 달 전이야. 한두 달 전에도 중국의 LTE 가입자 지금 가입자 수가 2%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엄청 까는 얘기 나왔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 내 2, 3위 통신사 합쳐 차이나 유니콘과 차이나 텔레콤. 그때 당시에도 2%를 볼 게 아니라, 국내 LTE 도입률이 55%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도 이렇게 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55%를 봐야 된다, 50%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 6월부터 16개 도시를 대상으로 4G 시험 서비스를 시행한 양사는 양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차이나 유니콘과 차이나 텔레콤에 대한 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E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서비스 대상 지역을 총 40개로 늘릴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으로 추가된 도시는 베이징을 비롯해 텐진, 광저우, 둥관, 샤먼 모두 24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4G 가입자가 2천만 명을 확보 중이다. 2천만 명이면 사실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모바일 가입자 수가 몇 명입니까, 중국이 지금? 거의 7억 명? 그렇죠. 이 정도 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7억 명, 8억 명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2천만 명이니까 이 가입자 수에 대한 쪽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이 한번 움직일 때 맨날 그런 얘기가 눈사람 효과 나오잖아요. 스노우볼 이펙트. 스노우볼 한번 돌다 훅 넘어가니까 중국에서 모든 것은 깜짝 놀랄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보시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애플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삼성전자 실적이 둔화됐던 것도 4G 와이브로 쪽에서 LTE 전환이 좀 늦었다라면 LTE가 빨라지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어쨌든 간에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단가는 좀 올라가겠죠. 예전 3G 네네. 때보다. 그렇지만 그게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네. 들어갈지, 샤오미가 들어갈지, 뭐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이 들어갈지, 그럼 네. 누가 더 시장을 잡아먹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 지난번에 우리 그거 네. 안에서 자기 없어서 못했는데 누가 이겼어? 다 마이너스가 돼서 나는 신기한 플러스 안 없습니다. 났어? 플러스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러스 나기가 어려워. 그게. 네. 이번에도 또 15일쯤 15일쯤에 한번 추석 끝나고 추석 끝나고 마지막 주 일주일 남겨놓고 한번 또 일주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저건 좀 봐주세요. 게시판. 네, 게시판에서 욕을 바가지 먹어서 제가요. 저 그래갖고 말고 자기도 좀 먹었는데 네. 다 저는 저 먹었어요.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어디 게시판? 주식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주식 얘기 아니고 생활 정보로. 주식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네. 나 네. 충 받았어. 난 마음이 여리잖아요. 네. 나는 질이 안 좋은 놈이 됐어. 네. 질이 안 좋은 놈이야.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그거 봐, 어떤 분이 나서 네. 질이 안 좋은 사람이래 내가. 그래서 나 충격 받았어. 어디 질이 안 좋다고 나왔죠? 나 좀 충격 받았어. 질이 안 좋은 사람 됐어. 자기도 같이 붙잡혀갈 준비해.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뭐라 그러죠? 앞서 자기는 이제 코라홀딩스 얘기했고요. 네. 저는 SK네트워크스랑 똑같죠. 네네. 여전히 장기적으로 저희가 얘기 드린 게 한두 달 전에 네. 얘기한 거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한 3, 4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SK에서는 저는 엄청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레포트도 뭐 12,000원짜리부터 14,000원까지 나와 있으니까 네. 나중에 기회 또 새로 나오면 또 설명드리겠고요. 뭐 SK 네트워크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제 이양영 위원님 제가 잘못했지. 제가 잘못했어. 컨셉을 내가 나쁜 이제 놈이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도는 항공모함 같은 주식들 이런 거를 하시는 거고 한번 딱 이게 방향을 잡으면 아니야, 보십시오. 나를 그렇게 띄워줄 필요가 없어. 아니, 내가 나쁜 놈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컨셉이 지금 그렇게 잡혀 아니야, 내가 나쁜 계시고. 놈이지 뭐. 또 왜 그러십니까? 진짜 내가 나쁜 질이 안 좋은 놈이야, 내가.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에이, 이승철 같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럼 질이 나쁜 나쁜 사람. 나를 쫓아내는 당신은 또 뭐야? 그러니 더 나쁜 사람. 거긴 너무한 사람이야, 자기는. 예. 하여튼 주가는 올라가야죠, 그죠? 네. 주가를 떨어지는 주식을 좋다고 얘기한 건 제가 역적이야, 역적. 네. 네,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도 해. 네, 코라홀딩스 잘못했습니다. 뭐야 그런 거. 네. 하바리가 들어가고 말이야. 센터장님. 네, 됐고요. 저희가 매일 오후, 네. 매일 오후 1시에 뵙고 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1시에 돌아오겠고요. 하여튼 2100 이상 가야지 된다는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